3월 포럼엠이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는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 마이크로 프로페셔널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은 각자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기업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고, 개인은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오늘은 기업과 개인이 이에 대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2년 미국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퇴사입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이 2001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면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퇴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처럼 2020년 초반 역시 퇴사율은 낮아졌지만 그 이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1930년 대공황 시대를 빗대어서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대퇴사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충분히 복원되었음에도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현상들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JP모건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노동력 사유를 분석하였는데요. 36%는 실업수당과 코로나 지원금으로 일시적인 생활소득을 확보함에 따라서 퇴사를 하였고요. 23%는 코로나 우려 그리고 육아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는 조기 은퇴를 결정하였고 9%는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연적으로 퇴사한 케이스입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퇴사한 인원은 약 80만 명으로 11% 수준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퇴사한 사람들이 향후에는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퇴사 이유에 대한 비율이 조금 다를 뿐이지 유사한 이유로 퇴사를 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퇴사가 가속화되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기업 내부적으로도 업무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제이슨 필립스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의 유연성이 표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조직이 얼마나 빨리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변동성이 커진 HR 분야에서 기업은 업무의 유연성과 함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유연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을 긱 이코노미라고도 하죠.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긱은 일시적인 일을 의미하는데요.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긱 이코노미라는 개념은 201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최근 기술, 경제, 사회 등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상시 준비된 인력을 유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긱 이코노미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노동 환경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기술, 정책,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측면입니다.
매년 20에서 30%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가 59%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하드웨어, 그리고 에너지 테크 순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산업은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죠. 기업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된 상황이 되면서 치열하게 인재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해당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또 충분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신사업을 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고정적으로 투입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확보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죠. 네, 긱 이코노미 플랫폼은 최근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전문성과 선호 조건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노동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더욱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네,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220만 명으로 8.5% 수준이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3배 수준으로 성장한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플랫폼 기업, 그리고 노동단체 간의 행동 수칙을 합의하고 그리고 분쟁 해결을 노력하려는 그런 현상도 강화되고 있죠. 네, 사회적인 측면도 한번 봐볼게요. 전체 구직자 중에 46%가 전문성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긱 이코노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우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기간에 활동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세컨 잡으로도 활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기술, 정책,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두 유연성, 그리고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 플랫폼 기업이 쌍방향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